이걸 구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현재 우리 학원 건물 가격 파악할 목적인데 요 건물 가격이 얼마 들 것인가 하는데 수익하는 법은 이거요. 우리 보통 관심 있는 수익은 이미 나왔던 수익이 중요합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 예상되는 수익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미 나왔던 수익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는 게 1년, 2년, 3년에 이렇게 수익이 나온다 가정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현재 가격 파악할 목적 아닙니까? 수익은 미래 수익이란 말이에요. 잘 알지만 1년 후에 있는 1억과 현재 있는 1억은 분명히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나오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한다 해서 수익환원법 쓴다고. 용어 자체가요. 자, 그런데요. 자, 다시요. 이 말 뜻이 뭐요? 자, 보세요. 우리 전에 했을 거예요. 1년 후에 1억과 현재 1억 중에 누가 더 커요, 금액이? 현재 더 커지? 그러면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1년 후에 있는 1억을 현재 가치를 끌고 오면 이 금액이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그러니까 작게 만드는 율 해서 이게 뭐죠? 할인율. 근데 할인율 대신 우리 뭘 쓴가? 요 말 대신 환원율 또는 환원이율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용을 쓰는 이유는 이겁니다.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들기 위한 이율인데 이 때문에 현재 가치 만들기 위한 환원하는 이율을 쓴다 해서 환원율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에 제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할인율, 환원율, 수익률, 할정률 다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용어인데 다만 각각마다 쓰고 있는 용어성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분명히 전에 했지만 수익률 공식은 부동산 가격분의 순수익을 쓴단 말이에요. 따라서 가격이란 것은 가격은 뭐 있습니까? 결국은 수익률 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순수익이 된다고. 그럼 결국 지금 쓰고 있는 수익하는 법은 자, 계산 문제 자주 묻는 거예요. 가격이란 것은 수익률 대신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이율입니다. 그래서 환원율 분의 순수익을 쓴답니다. 만약 이걸 계산 문제를 물으면 이렇게 하셔야 돼. 자, 지금 여기 있는 순수익 구해야 되죠. 그다음 환원율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데 순수익은 우리 전에 보니까 영업수지 계산 편적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가능, 조소득에 공실 빼주고 그 다음에 유효 빼주면 뭐 남습니까? 영업경비가 남죠. 자, 이때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수익하는 분 특별한 용어를 쓰지 않으면요. 무조건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을 쓴다는 좀 아시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가장 대표적인 환원율 계산 방식은 이거 쓴답니다. 자본 수익률 플러스 여기 있는 자본 회수율을 쓰게 돼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자본 수익과 자본 회수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할 건데 나중간 무조건 저기 있는 저 공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런 거요. 하나 물어보자고. 자, 투자 금액이 10억인데 내가 은행에 저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주택, 건물 살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보니까 1년 후에 보니까요. 둘 다 순수익을 반드시 1억이라는 순수익을 꼭 준답니다. 반드시. 10억을 투자하면 그럼 어디에다가 투자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응? 반드시 1억 준대, 둘 다. 응?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1년 후에 보니까 이자가 10%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10억이 1억이니까. 이것도 1년에 이제 원금 회수해야 되지. 원금 같은 말이 뭐냐? 자본이에요, 자본. 원금 회수한다? 얼마? 은행은? 10억 다 가져오잖아. 근데 건물은 1년 경과되면 노후화 됩니까? 되면
노후화되면 감가되면 요만큼만 가져오는데 이런 것 때문에 동일한 수익을 준다면 당연히 은행에 투자한다고. 자, 만약에 현재 이 건물이 감가되는 게 5천 감가되고요. 된다면 적어도 건물이 얼마 정도 수익이 나면 여기 투자하겠습니까? 1억 5천이지? 그죠? 그럼 지금 하고 있는 1억 5천이란 이 수익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압니까? 1억에다가 뭘 한 겁니까? 5천 더한 거잖아. 1억은 뭐에 대한 대가요? 10억을 투자해서 나왔던 수익 아닙니까? 그죠? 10억이 뭐요? 투자 금액이지. 투자 금액이 뭐냐고? 이게 자본. 10억을 투자해서 나왔던 수익이 돼서 이걸 자본 수익이란 용어를 쓴다고요. 다시요. 한 번 더. 이 5천원 보니까 이자. 나왔던 수익에 대한 감가입니까? 아니면 원금에 대한 감가요? 5천. 원금 5천원 감가지. 원금 같은 말이 뭐냐? 자본. 감가된 걸 돌려받는 거야. 회수라고. 그래서 보통 순수익은 자본수익분 플러스 자본회수분입니다. 이걸 비율로 표시한 게 뭐예요? 수익률이지. 비율로 표시하면 수익률 같은 말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환원율이지. 그래서 이걸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을 쓴다고. 그럼 여러분 알 것은 뭔가 하면 자본 회수는 감가된 거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만 지금은 그냥 생각하시라고요. 하시는데, 자, 일단 요 공식만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제가 계산문제 설명할 겁니다. 지금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면 순수익, 우리 학원 건물 순수익은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금방 실제 구할 수 있다고. 아주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환원율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실제 우리 이렇게 구한다고 수익하는 법은 이 건물의 순수익이 만약에 연 1억이라는 순수익이 나왔으면요. 우리 보통 요새 대출금리 얼마 됩니까? 대출금리 네, 그 정도면 한 우리 학원 정도면 한 4.5% 한 5% 나가겠네. 이렇게 해서 이 건물 가격 구한다고. 이 건물 가격 얼마예요? 20억이지. 그죠? 이렇게 구하는 방식 수익하는 법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요 값을 어떻게 구할래? 이게 문제는 사실은. 근데 지금 속은 환원율은 대부분 다 뭔지 압니까? 내가 바랄 수 있는 요구 수익이야. 요구 수익. 우리 전에 했지만 요구 수익은 투자자마다 바랄 수 있는 요구 수익 같습니까? 다 틀리죠.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측정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처음 하는 분은 다른 건 절대 하지 말고 환원율 추계 방식이 총 5개 있어. 요 제목만 딱 기억하시라고. 원래 발달된 순서인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 딱 5개야. 이걸 가지고 장난친다, 문제에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장난칠 때 앞말만 가지고 이렇게 암기해주죠. 자, 영어로 12가 뭐요? 요거지? 네. 아마 그러면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될 거예요. 자, 얘는 철저하게 제일 먼저 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할 때 있죠. 제목을 먼저 하시고. 그럼 지금 하고 있는 C는 뭐냐? 시장 추출법이에요. 두 번째 조는 뭐냐? 조성법이에요. 세 번째 투는 뭐냐? 투자결합법이에요. 투자결합법. 네 번째 L은 뭐냐? 엘로드 방식이야. 다섯 번째 부는 뭐냐? 부채 감당률법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저기 있는 OX 문제 있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시험 냅니다. 69번 문제. 그와 같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이러이러한 방식의 실제 우리 69번에 이렇게 시험 냈거든요. 다음은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율 추계 방식이 아닌 거 시험 냈다고. 이걸 참고로 거기 뭐 있습니까?
미연번에 있는 요소 구성법이 있죠. 요게 같은 말이 조성법이야. 조성법. 다만 거기 뭐 있습니까? 내용 보니까 예. 분해법이란 건 우리 앞에 했죠. 그죠? 그러니까 꼭 구분하시. 이렇게 시험 낼 수 있는 방식이 아까 있던 감가수정 방법도 이렇게 시험 낼 수 있다고. 감가수정 방법이 총 5개 있지. 걔하고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반드시 여기 있는 뭐 있으면 환원율 추계 방식을 꼭 구분하시라고요. 자, 일단 그걸 먼저 구분하시고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어떠한 내용이 어디 속에 포함될까 시험내. 근데 이건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키워드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기 있는 강의 노트 보니까 몇 페이지지 이게? 75페이지 맨 밑에 있어. 거기 있는 암기할 정리가 있지.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 그 속에 키워드 다 들어가 있어. 76페이지입니까? 6페이지 맨 밑에. 자, 거기 있는 키워드만 찾아가시라고. 자, 설명드릴게요, 이제. 자, 보세요. 지금 우리 현재 뭐 할 목적이지? 환원율 파악할 목적이지? 자, 여기 보세요. 요 말만. 환원율을 시장에서 뽑아낸다는 거예요. 뽑아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말입니다. 현재 대상 부동산의 환원율을 파악할 목적인데 가만히 보니까 내 부동산과 비슷한 게 얼마 전에 시장에서 매매되었어. 이 매매된 가격이 보니까 얼마인가 하면 얘가 10억이야. 이때 이 물건이 매년만 나오는 수익이 1억 된답니다. 그럼 수익률 몇 프로예요? 몇 프로? 그럼 나도 10%야. 이렇게 방식이 뭐냐? 이게 시장 추출이야. 그럼 결국은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이거야. 시장 추출은 유사 매매 사례로부터 구한다. 이 끝이에요. 이 말만 나오면 무조건 시장 추출이야. 볼 거 없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저기 있는 OX 문제 갑니다. OX 문제 보니까 72번 그렇게 시험 나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유사 매매로부터 구한다. 이거 아시면 돼. 자, 다시 조성법 합니다. 이 조자도 더할 조자야. 응? 조자인데, 자, 조성법은 원래 이겁니다. 이러면 요구색이 있지. 요구색을 다른 말로 조성법이라는 용어를 써. 자, 적지 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구식 공식이 뭐예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률이지. 그럼 잠시 이런 말 꽤 많이 쓰면 무위험률 같은 말을 좀 기억하셔야 돼. 여기에 뭔가 순수이율 같은 말이에요. 네? 요 같은 말이 뭔가 하면 축척이율 같은 말이에요. 요 같은 말이 뭔가 안전율 같은 말이야. 위험 없대. 안전하잖아. 그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어디지? 은행이지? 은행에 저축하면 우리 저축성 금리는 복리입니까? 달립니까? 저축성 예금 10년 복리지. 복리란 말 뜻이 뭔데? 이자를 더한다. 이자를 더한다. 축척. 응? 그러니까 이게 뭘 아픈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일본식 용어는 축척이요. 응? 이걸 갖다 하면 어떤 분은 무위험, 순수율, 순수 같은 것도 뭐 있습니까? 위험 없잖아.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답니다. 해볼게, 이제. 조성법 해볼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 이 건물을 이제 이 환원율 결정할 때, 자, 이 돈 가지고 은행 저축하면 금리, 예금 금리가 3%. 요 값이에요. 그 다음 이 건물 관련된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한 개 한 개 다 파악해 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관리가 힘이 들어 2% 정도. 또 보니 현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인플레 발생하면 위험이 더 커지는 거예요. 3% 정도. 또 이 자금의 위험성이 있어. 돈이.
그러니까 환검수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보니까 2%에 있어. 이렇게 각각의 위험을 전부 다 구하는 거야. 해서 족, 몽땅 다 더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지 그러면? 10%입니까? 그지? 그래서 환원율 10%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의 노트 60 몇 페이지? 76페이지인가? 예. 이제 맨 위에 자 조성법 가볼게. 니은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 개념 보니까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해서 구한 후에 개별 위험을 전부 더한다. 이거 보세요. 이거 아닙니까? 보세요. 위험을 다 구했지. 한 후에 전부 다 더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조성법이거든. 그럼 결국은 얘는 뭔지 압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여기 보세요. 오직 요 말만 나와야 돼. 무조건.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끝이야. 무조건 위험만 나오지. 나오면 조성법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우리 자 OX 문제 70번. 70번. 뭐 나있어 중간에? 위험 나오지. 이건 조성법이야. 그 70번 그냥 그대로 한번 봐보자. 이 말 아닙니까? 대상보다는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한다. 자, 보세요. 여러 가지 구성 분해했잖아, 지금. 해서 그다음 뭐 있어? 구한 후에 개별적 위험에 따라 위험 할증을 대감에 따라서 자본 환원율, 환원율 구한다. 이게 조성. 조자가 더한다 이거든. 더할 조자거든. 그러니까 다 필요 없이 위험 튀어나오면 전부 조성법이야. 자, 그런데 요 투자결합법 갈 거예요, 이제. 투자결합법 다시 크게 두 가지 구분됩니다. 첫 번째 물리적 투자결합법, 두 번째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고요. 결합이란 말 뜻이 뭐예요? 합친다. 이 말은 벌써 이 앞에 뭔가 좀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분리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물리해 볼게. 잘 보세요. 이런 방식. 복합 부동산 전체에서 나왔던 수익이 10억이라는 수익이 나오는데, 이런 물어보자. 우리 앞 시간에 기여원칙 했어. 전체 있는 10억 중에 토지와 건물이 전체 수익에 영향 주는 점이 똑같겠습니까? 같냐고 다를 거 아니야. 아까 보니까 기여원칙 따라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순수익이 전체 수익에 영향 주는 정도는 다 틀리다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죠. 우리 학원 건물은요, 전체 임대 수익 중에 가장 크게 영향 주는 게 건물입니까? 땅입니까? 뭘 쓸 목적? 건물 쓸 목적 아니야. 농지는. 그죠? 그와 같이 봤을 때 분명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같을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보니까 10억 중에 보니까 건물이 전체 수익에 6억 정도 영향 주고 토지가 4억 영향 준답니다. 그럼 물어보자고. 나오는 수익이 달라진단 말은 투자자가 발할 수 있는 요구 수익률은 토지와 건물에 발할 수 있는 요구 수익은 같겠습니까? 수익이 다른데? 다르겠지, 그죠? 그래서 요 값을 먼저 구하는 거야. 해서 건물은 12%, 토지는 10% 이렇게 산출했답니다. 했으면 요걸 통해 뭐 있습니까? 10억 전체에 있는 환원율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답니다. 건물은 전체에 있는 수익에 몇 프로 영향 주지? 60%지? 이럴 때 내가 발할 수 있는 요구수익이 얼마요? 12%. 토지는 전체 수익의 40% 영향 주죠. 이럴 때 발할 수 있는 수익이 10%면요. 얘가 7.2고 얘가 4%거든. 요 두 개 더하면 11.2%야. 따라서 11.2%가 10억 전체에 발할 수 있는 요구수익, 즉 환원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물리량선 분리 대상이 뭐 분리입니까? 이걸 먼저 아셔야 돼. 다시 할게. 자, 중요한 건. 참. 이 배터리가 안 같은데? 배터리 없어요? 자, 다시,
다시 빼봐. 밑으로 확 당겨. 잘못 끼웠다. 밑으로 확 당겨. 오케이. 자, 알아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마이크 안 갔다. 그냥 말로 할게요. 자,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할 게 뭔가 결합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합치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이 말은 뭔가 분리 대상이 먼저 아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물리는 토지와 건물 분리한다 말듯이. 자, 이때 보니까 토지 건물을 분리하는데 왜 분리할 것인 그 이유를 아시라고요. 자, 보니까 이거 보세요. 토지와 건물에 나오는 이 내가 말할 수 있는 요것이 같으면 분리할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똑같이 12%니까.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첫 번째 말이에요. 토지와 건물을 왜 분리할까 묻거든. 오, 땡큐. 자, 토지와 건물을 왜 분리할까 묻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나오는 환원율이 같습니까? 환원율 같은 말이 뭐냐? 요구식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말을 꼭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자, 토지와 건물에 나오는 환원율이 다르기 때문에 불리한 거지. 절대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동일하다 이 말 쓰면 절대 안 돼. 항상 장난치면 요걸 장난쳐. 자,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보세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요. 이걸 한번 물어보자고. 10억이라는 수익이 나면 토지와 건물에 나오는 수익을 정확히 분리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 사실은 토지, 건물이 같이 결합돼서 더 높은 시너지 효과가 나온 거지.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이 단점을 보내서 만들어진 게 누구냐? 금융. 이런 금융이란 말 뜻이 뭐예요? 전에 했어. 돈은 돈인데 무슨 돈? 타인 돈. 그죠? 자, 다시 볼게. 이 건물에 내가 10억이란 돈을 투자했는데, 이때 보니까 내가 남돈 빌려집을 샀다는 거예요. 샀는데 보니까 이 말은 지분 투자와 뭐가 있습니까? 저당이 있습니다. 이때 내 돈은 6억을 투자하고 남돈 4억 빌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문제를 한번 물어보자고요. 내가 이 건물 투자해서 내가 바랄 수 있는 요구 수익과 은행 대출 금리가 같으면 은행 돈 빌려가겠습니까? 그건 안 할 것 같아 보니까. 당연히 어떤 수익이 더 커야 됩니까? 은행 금리보다 내가 바라는 수익이 더 커야 되겠지. 그래서 현재 이게 12%고 얘가 금리가 10%면요. 이와 같이 제일 먼저 할 게 뭐 있습니까? 지분 투자자 바랄 수 있는 요구 수익과 은행이 바라보는 게 저당 투자자입니다. 바랄 수 있는 요구 수익이 분명히 같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먼저 분리하는 거야. 해서 이때 10억 전체에 대한 환원율을 구할 수 있다고. 방식은 같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분은 전체 투자 금액의 60%지. 이럴 때 바랄 수 있는 요구 수익이 얼마요? 12% 아닙니까? 저당은 전체 투자 금액 얼마입니까? 40이고 얘가 현재 10%죠. 그래서 이건 7.2이고 얘가 4% 아닙니까? 그럼 11.2 아닙니까? 따라서 10억 전체 발할 수 있는 환원율 11.2%인데 중요한 건 만약 이 값이 같으면 절대 뭐 있습니까? 은행 돈을 안 빌려온다는 문제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할 게 결합이란 건 합치는 거야.
그 이면성이 뭔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만 분리 대상이 뭐냐가 중요한데 물리란 물건 자체야. 토지 건물이란 말이에요. 금융은 기본 자체가 뭐야? 남돈 빌린 거잖아. 그럼 얘는 분리 대상이 누구냐? 지분과 저당을 분리한다 먼저 보시고 결국은 이걸 왜 분리할 것인가 묻거든. 논리 같다고. 토지와 건물에 나오는 환원율이 같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분리한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요. 항상 결합이 나면 반드시 여기 있는 요 개념 아셔야 돼. 자, 다시 OX 문제. 저기 뭐 있습니까? 71번 가보죠. 71번과 73번. 두 개요. 71, 73번. 자, 물리란 첫 번째 분리대상 뭐와 뭐? 토지와 건물. 근데 뒤에 뭐라 했습니까? 모두 동일한 게 아니지. 다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이지. 73번요. 금융이라는 것은 뭐 있습니까? 분리대상. 저당과 지분 분리지. 분리인데 왜 분리했어? 예, 항상 그걸 장난쳐. 동일하다 이 말 쓰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꼭 두 개요. 분리 대상이 누구고 왜 분리할 것인가 이거 마시면 안 돼. 자, 마지막에 이제 엘로드 방식 갑니다. 엘로드 방식이 뭐냐? 여기 보세요. 원래 엘로드는 사실 이 사람은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물어보죠. 1960년대, 70년대는 집을 살 때 대부분 다 집 사면 내 돈만 다 투자했습니까? 남 돈 빌렸습니까? 일반적으로. 60년대. 자기 돈만 투자하죠. 그럼 잠시 보세요. 자, 우리 여기에다가 보통 여기 뭐 뺍니까? 서비스 빼주는 거지? 그럼 뭐 남죠? 세전 현금 남죠? 이것도 소득세 빼주죠? 그럼 뭐 남습니까? 자, 이 말이에요. 아니, 60년대 옛날에 돈 빌려줄 때는 대부분 뭐 있습니까? 남 돈 빌리지 않고 내 돈만 투자하니까 전부 다 관심 있는 수익은 여기 관심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줄 필요 없으니까. 근데 현대인들은 얘가 딱 보니 이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집 살 때 남 돈 빌려오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는 관심 있는 수익이 이 수익이 관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맞지 않습니까? 실제 관심 있는 것은 남 돈 빌렸으면 이 돈을 갚고 어디 관심 있어야 됩니까? 세전 현금 수익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지금은. 옛날엔 남 돈 안 빌렸을 때는 부채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있겠지만 지금 남 돈 빌렸으면 뭐 있습니까? 매년마다 원금이자 지불하기 때문에 이걸 빼준 나머지 여기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엘로드 방식을 보통 다른 말로 쓴답니다. 집 살 때 남 돈과 내 돈, 남 돈 저당, 내 돈 지분이지. 그래서 이걸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야. 얘는 딱 두 개만 지금 기억하시라고. 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얘는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을 씁니까? 아니면 세전현금 써야 돼? 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금 수지 쓸 것이고 가장 큰 단점은요. 단점 요거요. 여러분 실제 관심 있는 수익은 요겁니까? 요겁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맨 마지막 거지. 근데 얘는 요것만 썼거든. 따라서 가장 큰 단점 요걸 고려치 않았다는 거야. 응? 따라서 얘는 가장 큰 단점은 세금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거 마시면 돼. 응? 그러면 다시 자 OX 문제 74번 문제. 엘루드가 딱 튀어나오지. 나오면 여기 보세요. 다른 건 절대 보면 안 돼. 절대 보지 말고 세금을 고려한다 이 말만 없으면 돼. 응? 무조건 그 말 장난치기에 있어. 그러니까 세금을 고려한다 쓰면 안 돼. 나머지는 다 통용된다고. 자, 한 번 더. 그럼 보세요. 엘로드 방식은 가장 또 큰 단점이 있어요. 자, 얘는 현재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누구 몫이? 은행 몫입니까? 아니면 지분 투자자 몫이야? 요거. 지분 투자자. 원래 주인 몫이지. 그러니까 얘는 가장 큰 단점이 너무 지나치게 뭐 있습니까? 지분 투자자 입장을 고려한 거예요. 자, 이건 다음에 또 할 거예요. 고려했다 이거요. 지분 투자자. 자, 그다음 마지막에 부채 감당률. 이건 부채 감당률 말 뜻이 뭐예요? 부채를 감당할 능력을 따지는 거죠. 자, 보세요. 은행들이 차입자한테 빌려줄 때 반드시 뭐가 있죠? 이자율을 책정하죠. 이게 뭐냐? 다른 말 은행 측면 수익률 아닙니까? 자, 그럼 이자율을 어떻게 고려할 것이 중요하다고. 참 고민된다, 이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대출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은행들이. 개인의 신용이지. 이 말이 뭔데? 한마디 뭐 있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얘가 요놈의 돈 갚을 능력이 있냐 따져보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결국 뭐 있어? 은행 금리를 책정하자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얘가 부채 감당할 능력이 좋아지면 금리 낮춰줄 거 아닙니까? 그 부채 감당 능력이 떨어지면 금리 올라갈 거 아니죠? 이 금리 결정은 은행 측면 수익의 수익. 이게 환원율이라고. 이게 요구 수익이라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부채 감당률은 대출자 입장입니까? 차입자 입장이에요? 응? 은행들이 금리를 책정해 주는 게 책정. 누구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보세요. 요 차입자는 곧 뭐예요? 지분 투자자지. 근데 얘는 반대로 뭐 있습니까? 누구 입장? 입장을 고려한 방식이에요. 응? 요거 마시면 돼. 부채 감당률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예, 저기 있는 수익률을 측정할 때 부채 감당할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보고 금리를 책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건 얘는 다른 거 없어. 부채 감당률은 가장 많이 묻는 게 환원율 공식을 반드시 묻습니다. 공식을 묻게 돼 있어요. 환원율 공식은 꼭 암기해야 돼. 이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앞말만 따서 이렇게 암기합니다. 이렇게요. 딱 3개요. 그래서 저가 뭐냐? 저당 상수야. 부가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대가 뭔가 하면 대부 비율. 요 공식까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2개만 부채 감당률은 저당 투자자 입장을 고려한 거고 이럴 때 공식은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요 정도 봤으면 이제 우리 거기 있는 문제는 다 풀었던 것 같아. 70번부터 다 풀었죠? 71, 2, 3, 4 다 풀었던 거죠? 네. 일단 그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하시는데 요게 키워드예요. 본 다음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볼 게 우리 항상 말로 묻거든. 키워드 뭐냐? 이 말은 뭐 있으면 시장에서 뽑아낸다. 요건 전보다 더한다. 더한다는 거죠. 위험을 고려해서. 투자 결합은 뭐 있어? 합치는 건데 앞에 분리된다는 거예요. 되는데 물리는 이 건물 자체야. 토지 건물 분리. 금융은 남돈 빌린 거 아닙니까? 지분과 저당 분리. 왜 분리냐? 환원율 또는 요구수익이 다르기 때문에. 엘로드 방식은 집 살 때 남돈 빌려 집을 사기 때문에 반드시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세전현금 쓴다. 근데 실제 우리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세후현금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세금을 고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채 감당은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측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공식을 좀 기억하시고 실제 우리 수익하는 보면 이게 다예요. 앞에 있는 요 내용은 나중에 제가 이제 계산 문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안 하지만 다만 알 것이 뭐 있으면 이 알 것은 수익하는 법은 환원율분의 순수익 쓴다 이거 마시라고 지금. 그러면서 환원율은 보통 요구수익인데 이런 다양한 방식인데 이 제목 정리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알고 요 개념 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책 보겠습니다. 책을 보고 마지막 정리할게요.
예, 쭉 넘어가서, 자,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예, 585페이지 갑니다. 자, 양갈로 3번 환원 이율. 첫 번째 어이에서 박서. 환원 이율은 가격분의 순식 되겠죠? 그죠? 가격분의 순식.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거기 보니 자본 수익률보다 자본 회수율 나 있지. 그것만 아세요. 뒷말 알 필요 없어요. 뒷말은.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예, 저기 있는 586페이지 맨 밑에 갈로 3번 환원율 관원 방식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시장 추출 키워드 뭐? 예? 유사한 매매 사례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성법 갑니다. 587페이지 설명이 꽤 많네. 많은데 핵심 어디 갔어? 하여간 있죠? 예, 거기 공식 속에 뭐 있습니까? 무조건 위험만 이 체킹으로. 공식 중에 두 번째 있죠? 위험, 뭐요? 부담 할증률, 어렵게 쓰지 않네. 하여튼, 위험이란 말만은 무조건 이 뭐 있으면 조성법이야. 우리 실제 저기 문제 풀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시험 나올 거니까. 괜히 안에 있는 공식 암결 생각하지 말라고. 알 필요 없으니까.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투자결합법. 기억번에 물리. 자, 첫 번째. 분리 대상. 토지 건물. 왜? 다르다. 이거 마시면 돼. 자, 넘어갑니다. 뒷장에 금융적 투자결합법. A번에 분리 대상. 저당과 지분 분리.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수익률이 다르다. 여기 중요한 거고요. 자, 저기 있는 589페이지요. 예, 엘루드 방식 같으면 저당 지불하는 법이요. 자, 뭐 설명 꽤 많지만요. 예, 쭉 넘어가서 뒷업번에 장단점 있을 거예요. 장단점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예, 단점에 뭐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뭐를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걸 고려하지 안 했다는 거죠. 또 일단 고려보시고 또 뒷장 가볼까요? 590페이지 맨 위에 줄 지나치게 누구 입장? 지분 투자자 입장. 밑에 확인 학습 가볼까? 엘루드 방식, 엘루드의 자본 환원율 구성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 거. 여기 보세요. 누구는 고려치 않는다고? 무조건 얘는 세금 나오게 돼 있어. 틀린 답이. 됐죠? 네. 자, 그 다음 5번가 부채 감당률법. 자, 첫째 줄 기억이 누구 입장? 저당 투자자 입장. 요거 줄 거고 밑에 네 한번에 공식 있지? 공식 암기하고. 그게 다예요. 나머지 뒤에 있는 수익하는 법에 대한 설명이 있죠. 이런 건 그냥 넘어가세요. 아예 그냥 넘어가세요. 처음부터 보지 말라고. 자, 일단 요까지 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했던 거 마지막 정리합니다. 한 3분 정도만 마지막 정리할게요. 자, 했던 거 쭉 봐본 게 첫 번째 이거 있습니다. 감정평가된 가격은 무슨 시점 가격? 항상 기준 시점 원칙이 언제요? 가격 조사 완료일이죠. 네, 때에 따라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할 수 있죠. 과거 무슨 평가? 소급. 현재는 현황. 미래 두 개 있죠. 조건부하고 기한부입니다. 조건은 상정, 가정 두면 조건이에요. 기한은 확실성이 있을 때 기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건별 평가할 때 원칙은 개별 평가죠.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뭐 있습니까? 일괄이란 말과 구분. 일괄은 물건 몇 개? 이상. 구분은 한 개지. 근데 왜 구분해?
땅값 차이지. 그 다음에 부분이란 말은 뭐 나와야 돼? 전체 중에 일부분 남의 부분평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각기. 먼저 가격 재원칙을 가격 재원칙 가는데요. 주로 시험 낼 게 딱 정해져 있어, 대부분 다. 가장 많이 묻는 게 뭐냐? 이거 균형이란 말과 적합이란 말을 가장 많이 묻습니다. 균형은 내부, 외부, 적합은요? 요걸 제일 많이 묻는다고. 두 번째 보니까 많이 묻는 게 기여 원칙, 기여. 기여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구성 부분이 전체와의 상관관계지. 그 다음에 많이 묻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여기 있는 변동이란 놈과 예측을 많이 묻는다, 예측을. 변동은 무조건 가격은 그래서 변화한다 이거고, 예측은 가격은 그래서 측정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요, 이런 게 있죠. 기여원칙이 아니고 경쟁원칙이니, 경쟁 또는 대체 같은 게 시험 가끔 나오거든요. 나오지만 이 똑같은 말 나오면 돼. 물론 수익 배분은 뭐 있습니까? 노동, 자본 등이 나오면 되겠다. 그죠?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니까 개별 분석과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별은 체유효 이용, 그 다음에 구체적 가격 파악을 목적이죠. 거꾸로 지역은 뭐 있습니까? 표준적 이용이죠. 또는 가격 수준 파악을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역 분석 대상에 크게 뭐 있습니까? 3개 있잖아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인근, 또 여기에 포함된 지역이 동일수거권이죠. 지금 이런 게 분명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포함된 게, 포함 안 된 게 인근이죠. 유사적이죠. 그 다음에 인근지역과 유사지역 있는 게 유사지역이지. 인근지역과 인접할 필요 있어? 없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있죠. 이제 감정평가 3방식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사례 선택 기준이잖아. 사, 시, 지, 개죠. 이런 제목이 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가법. 원가법을 가보니까 원가법은요. 공식이 조달 원가에다가 감가 수정했죠. 이때 제조달 원가는 요 제라는 것이 다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언제? 시점에. 그죠? 요걸 만드는 비용이 두 가지 방식이 있지. 복조 원가와 뭐 있습니까? 대체 원가. 그죠? 효용이란 놈이 나오면 대치죠? 나머지 복조입니다. 항상 누가 짓는 거? 그죠? 이게 핵심이라고 문제에서. 자, 상각과 첫 번째 상각이란 말과 수정 차이점. 상각은 무슨 연수? 수정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보니까 경과연수를 중시하고 얘는 뭐 있습니까? 요건 무엇이라고? 그러니까 경과된 거 몇 년 썼다 그래서 너 얼마 감가되었다 해서 목적이 비용 배분이라고. 너 얼마 남았네 그래서 현재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게 이게 목적이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가 수정 방법이 있지. 원칙은 뭐예요? 내용연수지. 그게 세 개 정액법, 정율법, 상환기간. 동일한 금액이지. 동일한 비율이요. 그래 보시고 그 외에 뭐 있습니까? 관찰감가, 분해법, 또 시장 추출, 임대료 손실하는 법.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수익환원법이에요. 공식 뭐예요?
환원율 분의 정확한 말은 이래 쓰시라고요. 자, 환원율 구하는 방식 총 몇 개 있어? 그죠? 시는 시장 추측 어디에서? 시장에서. 조는 뭐 있습니까? 조성 더하는 거지. 뭘 더해? 위험을. 토자 그래프 두 개 있지. 물리와 검용. 물리는 뭐? 토지와 건물. 검용은 지분과 저당. L로는 그냥 통과하시라 큰 의미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세금 없으면 돼. 부채 감당률 누구 입장? 투자자 입장. 공식. 그죠? 저당상수 부채 감당률 대부분입니다. 여기 다요. 컨트롤을 먼저 보셔요, 지금은. 안에 구체적 내용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컨트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뭐 있으면 구체적 내용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자, 하여튼 그래 아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뭐 첫 진도 갈 건데요. 우리 지금 보니까 OX 문제 나갔죠?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합니다. 뭘 하는가 하면요. 내용 쭉 들으면 요 속에 갈로 속에 지문이 두 개 딱 들어옵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한 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월, 4월 달은 무조건이 날 거예요. 근데 5월, 6월은요. 5월, 6월은 저는 약간 한 템은 좀 빨리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차를 좀 빨리 끝내야 되고 2차 좀 쉽게 갈 수 있거든. 그래서 이때는 뭐 있으면 우리 과거에 우리 지금 책이 가장 큰 단점이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없어.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갖다가 그날 할 것 한다고. 수업할 만큼 내줍니다. 그래서 같이 푼다고 이제. 그러면 나중에 7, 8 가서 뭐 다른 별 문제 풀려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올 거니까 전체 사이클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3월, 4월은 보니까 전부 다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러면 할 게 뭔가 3월, 4월은 무조건 이때는 이미 한 번 들어봤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가 하면요. 자기만이 갖고 있는 노트, 정리 노트를 만드셔야 돼,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그런 노트를 한번 보여줄게요. 그렇게 좀 만들어 보시라 한번. 본인이 직접 만들어 보시면 이건 절대 내 거니까 잊어먹을 수가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노트를 만드는 분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확실히 내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오래 아시고, 예, 다음 주에 첫 진로 갈게요.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